역사는 우리가 평소에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진실을 말해줄 때가 있죠. 편협된 생각에 갇힌 한 서양의 다큐멘터리 PD의 시선을 바꿔버린 수백 년 전의 이야기. 그녀가 마주한 놀라운 진실. 무슨 사연일까요? 저는 마가렛 하퍼입니다. CNN에서 30년 넘게 일한 다큐멘터리 PD죠. 여러분께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모든 일은 얼마 되지 않은 지난해 가을, 제 사무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서양 영웅들의 다큐멘터리를 주로 다루는 PD이기에 제 사무실 벽에는 클레오파트라, 잔다르크, 처칠, 나폴레옹 같은 서양 영웅들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어떤 영웅을 주인공으로 정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저에게 한국계 미국인 부편집장 소피아 김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저는 생각지도 못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신세대 PD였죠. 소피아는 저에게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다큐를 제안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자기 나라 영웅 과장하는 거라고 속으로 콧방귀를 꼈죠. 그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기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동양의 남성 영웅, 미국 시청자들이 관심 있을까? 우리는 서양 역사에 집중해왔잖아. 제 반응에 소피아는 자신도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곧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녀가 건넨 책은 미 해군사관학교 교재였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저랑 얘기해요. 분명 후회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그 책을 펼쳐보고 처음 보는 사실에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미국 해군이 이순신 장군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전략가로 소개하고 있었거든요. 넬슨보다, 페리 제독보다 더 위대하다니. 이순신 장군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해군사관학교 교재에까지 실리게 된 건지. 역사적인 영웅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던 제가 알지 못했던 역사의 거인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딸 제인에게서 온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저희 딸은 한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처음 보는 웅장한 동상 앞에서 멋진 포즈를 지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엄마, 오늘 현충사 다녀왔어. 이순신 장군이라는 한국의 영웅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대. 미국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니 너무 아쉬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지 60년을 살아오며 영웅에 대해 다큐를 만들어 오던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이름을 하루에 2번이나 듣게 되다니.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신호였을까요? 정말 이순신 장군을 연구해봐야 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30년 경력의 역사 다큐멘터리스트인 제가 이런 위대한 인물을 몰랐다니 부끄러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지식의 한계를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서양 역사만이 전부라고 믿었던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렇게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소피아를 찾아가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이 이름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소피아가 건네준 BBC 다큐멘터리 자료와 해전사 연구 논문들을 밤새 검토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는 것도 모르고 자료를 파고들었죠. 밥은 한 끼도 먹지 않고 계속 커피만 들이킨 게 벌써 3잔째였습니다. 피로가 몰려와 머리가 아프고 눈이 시려웠지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그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게 너무나 강렬했어요. 믿기지 않는 전과에 사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제게 박사 학위 수업을 가르쳐 주셨던 미 해군 군사사 연구소의 맥도널드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가렛, 세계 해전사에서 이순신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룬 인물은 없네. 넬슨, 그는 영국 해군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지. 이순신은 그런 것 없이 홀로 싸웠어. 맥도널드 교수의 확인에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 났습니다. 30년 경력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어떻게 이런 인물을 놓쳤을까요? 제 연구실 책장을 보니 서양 역사책만 가득했습니다.
진짜 역사는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깊었던 거죠. 홀로 연구실에 앉아 넬슨, 페리 제독과 이순신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순신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가 직면한 정치적 상황은 믿기 힘들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고문당하고 직위를 박탈당하고 심지어 죽을 위기까지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웠다니. 그렇게 충격을 받고 자료를 찾고 찾던 중 제인이 영상 통화를 걸어왔고 해가 뜨는 부산의 아침을 저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아름다워.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나라야. 한국인들은 자기 역사에 자부심이 대단해.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제인의 얼굴에서 활기가 넘쳤습니다. 딸아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오랜만이었어요. 한국으로 유학 간 후 딸은 달라졌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될 줄 아는 사람이 됐죠. 한국은 엄마가 꼭 와서 보고 겪어봐야 할 나라야. 특히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정말 놀랄 거야. 통화를 끝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말을 듣고 나니 정말 한국으로 직접 가서 보고 겪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이순신과 임진왜란. 1592년 일본의 침략과 12척의 배로 330척을 물리친 명량해전. 이 모든 이야기가 왜 지금까지 서구 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의문을 품자마자 저는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자. 직접 한국에 가서 촬영하고 싶어. 자기 말을 믿지 못하던 제 생각이 바뀐 걸 들은 소피아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험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영웅으로 다큐를 제작한다. 이제 CNN 편성 책임자를 설득해야 했죠. 쉽지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CNN 편성 책임자 존 워커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지만 이번엔 다른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존은 현실적이었어요. 늘 시청률과 광고 수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마가렛, 한국의 장군. 솔직히 미국 시청자들이 관심 있을 것 같아. 넬슨이나 나폴레옹도 아니고. 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미국인들이 한국의 영웅을 궁금해하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강했고 소피아와 밤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숫자와 사실로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죠. 영웅의 조건은 국적과 시대를 초월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현대 기업과 군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야. 설명을 이어갔지만 존의 표정은 여전히 이순신 장군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회사의 예산 삭감 시즌이라 더 힘들었어요. 존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가렛, 넌 우리 최고의 PD지만 지금은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야. 서양 역사에 집중하자. 그렇게 포기하려던 그때 제인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수신 거절했는데 곧바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부산 영화제에서 이순신 다큐 상영됐어. 400석 극장이 꽉 찼는데 외국인이 절반이었대. 모두 감동받았대. 그 메시지를 존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다큐가 CNN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할 거야. 내 명성을 걸고 장담해. 제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지기의 친구가 이렇게 완강하게 장담한다는데 한번 믿어보겠다며 마침내 조건부 승인을 해줬어요. 첫 에피소드의 시청률이 저조하면 즉시 연출 중단,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소피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말을 듣고 신난 그녀와 함께 한국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촬영 장소, 인터뷰 대상, 스토리라인까지.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고 그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위기라도 온 거야?
남편은 제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낯선 나라로 떠나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다니 놀랄만 했죠. 어쩌면 정말 위기일지도 몰라. 하지만 이번엔 좋은 위기야. 내 안의 벽을 깨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그날 밤 딸에게 곧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전했더니 제이는 너무 기뻐하며 부산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준비물 리스트를 메시지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모험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이순신 장군의 용기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분도 두려움 속에서 전진했을 테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피곤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상하게 설렘이 앞섰어요. 소피아와 촬영팀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출국장을 나오자 딸 제인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가 한국에 같이 있다니 말도 안 돼. 제인 옆에는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고 그는 제인의 남자친구 준호였죠. 부산대학교 해양역사학과 대학원생이자 이순신 장군 연구의 전문가라니 정말 운이 좋았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고궁이 어우러진 모습이 신기했어요. 준호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간단한 한국 역사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에서 부산으로 KTX를 탔습니다. 미국의 암트랙과는 다르게 속도가 너무 빨라서 놀랐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산과들, 도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됐네. 이런 고속철도가 미국에도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예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죠. 오랜만에 한국에 오신 분들이 보면 바뀐 한국의 모습에 깜짝 놀라곤 하세요. 부산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간 곳은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소피아의 추천으로 충무김밥이라는 음식을 먹었어요. 검은 종이 같은 김이 싼 밥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밥. 작고 단순한 김밥이었지만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준호는 이 김밥 이름이 이순신 장군의 시호, 충무에서 왔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는 음식 하나에도 역사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런 사실에 괜시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문화는 미국에선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문화였거든요. 식사 후 산책을 위해 부산 해변가를 거닐었습니다.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400년 전 이순신 장군도 이런 바다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사는 바다처럼 깊고 우리가 아는 것은 표면뿐이었구나. 소피아가 제 곁에 다가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었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았는지 깨닫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 머릿속의 역사는 서양 역사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주요 전투지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한국의 남해는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크고 작은 섬들이 바다 위에 점점이 떠있는 풍경이 마치 동양화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본격적인 이순신 장군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영으로 가는 배 위에서 준호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됐고 조선은 완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수도 한양이 함락되고 왕은 피난길에 올랐죠.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들려오는 역사 이야기가 생생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해전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하깃진이라는 독특한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부채꼴 진영으로 적을 포위하는 전술이죠. 저는 몰래 메모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큐멘터리로 담아낼지 구상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매일 일기를 쓴 장군의 섬세한 면모,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이 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했어요.
바다 위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는데 제인이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엄마, 당신이 존경하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이순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어서 잠깐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엘리자베스는 제국의 힘을 가진 지도자였어. 하지만 이순신은 오직 자신의 의지와 책임감만으로 싸운 영웅이었지. 제국의 지원 없이 오히려 자국의 정치적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겠구나. 제 대답에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은 서양 학자들이 그 점을 간과한다고 하더군요. 배 갑판에 홀로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400년 전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 정신이 지금 이 바다에 깃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멋진 다큐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역사 다큐가 아니라 인간 이순신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답했어요. 그의 내면의 고뇌와 용기를 말이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신념에 관한 보편적인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한산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을 지휘했던 그 역사적인 장소로요. 그 역사적인 장소로 직접 간다고 생각하니 저는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산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선착장에 배가 닿자마자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이 세계해전사의 길이 남을 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먼저 제승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지휘했던 본부죠. 소박하면서도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나무 기둥과 단아한 지붕,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까지 모든 것이 전략적이었어요.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모든 전략을 구상했어요. 적의 동태를 살피고 부하들과 회의하고 전투 계획을 세웠죠.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카메라로 제승당의 구석구석을 담았습니다. 400년이 넘은 건물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다음으로 거북선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장갑함이라니 그 혁신성에 감탄했어요. 뾰족한 철침이 박힌 등판, 용머리에서 나오는 연기, 26개의 포구까지 모든 것이 치밀한 계산 아래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준호는 거북선이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심리전의 도구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에게 공포를 주는 용머리와 연기는 당시로선 획기적인 발상이었죠. 현지 해군사관학교 교수와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교수는 이순신과 넬슨의 전략을 비교 분석해 주었어요. 넬슨은 강대국 영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순신은 오히려 자국으로부터 탄압받았습니다. 정치적 모함으로 고문당하고 직위가 박탈되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점이 가장 위대합니다. 소피아가 준비한 VR 시뮬레이션으로 한산 대첩을 가상 체험했습니다. 하객진 전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볼 수 있었어요. 조선의 배들이 부채꼴로 퍼지며 일본 함대를 포위하는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해질녘 한산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전술을 고민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소피아, 당신이 옳았어. 내가 30년간 연구한 모든 서양 군사 영웅들을 합쳐도 이순신 한 사람의 업적에 미치지 못할지도 몰라. 정말 마음이 담긴 처음으로 담담하게 고백한 제 마음속 솔직한 얘기였습니다. 평생 서양 중심의 역사관으로 세상을 보았던 제가 이제야 눈을 뜬 것 같았어요. 숙소에서 우리 팀은 지금까지 촬영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영웅의 서사를 넘어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보편적 이야기였어요. 이것은 군사 역사의 재평가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경력의 전환점이자 세계 역사의 균형을 바로잡는 일이라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CNN 본사로 돌아와 첫 편집본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간부들의 반응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담했어요. 존 워커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한국 중심적이야. 미국 시청자들에게 공감대가 부족해. 다른 임원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여러 해외 다큐를 제작한 경험상 이런 반응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더 큰 실망감이 들었어요. 게다가 회사 예산 삭감으로 프로젝트 취소 위기까지 닥쳤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소피아는 실망한 듯 어깨가 축 처져 있더라고요. 그토록 열정을 다했는데 혹평을 들어서겠죠.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분의 정신이 제게도 힘을 주었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를 꾀하면 죽는다. 이 말이 저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도전하라는 말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소피아를 불러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어요. 이순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자. 단순한 역사 다큐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우리는 밤새 편집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을 현대 글로벌 기업의 위기 극복 사례와 연결시켰고 불리한 환경에서 싸워야 했던 그의 상황을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투쟁과 연결시켰습니다. 특히 12척의 배로 330척의 맞선 승리를 현대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재해석했어요. 일주일 후 임원진에게 재시사를 요청했고 한 번 보고 안 좋은 평을 했어서 그런지 모두가 숨죽인 채 새 영상을 지켜봤어요. 영상이 끝나고 존이 먼저 박수를 치며 얘기했습니다. 그치, 이게 맞지. 이 정도가 CNN이 만들어야 할 콘텐츠지. 역사가 현대에 말을 걸게 만들었어. 그렇게 우리 다큐멘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 경력 30년 중에 가장 힘든 고비였지만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배웠기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이순신 장군의 교훈을 직접 체험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드디어 CNN에서 세계를 바꾼 영웅 이순신 다큐멘터리가 첫 방영되었습니다. 과연 미국 시청자들이 동양의 영웅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나 할까? 라는 의문에 긴장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녁 9시 방송이 시작되었고 시청률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CNN 역사상 다큐멘터리 부문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제야 알게 된 세계 최고의 해군 사령관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였어요. 교정에 들어서니 한때 제가 소피아에게 보여줬던 그 교재를 든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강연장은 사관생도들로 가득 찼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제가 60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이죠. 강연 후 사관생도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영웅을 발견한 설렘을 볼 수 있었어요. 강연을 끝낸 후 제인에게 전화해 강연 성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인은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했고 자신도 한국의 역사를 더 알아봐야겠다며 이제는 부산대학교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있었죠. 내가 용기 내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알게 됐어. 정말 고마워 제인. 엄마는 제인이 자랑스러워. CNN은 다큐멘터리의 성공에 힘입어 글로벌 레전드 동양편 시리즈를 추가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총괄 디렉터를 맡게 되었고 소피아는 공동 디렉터로 승진했어요. 이제 우리는 세계 각국에 숨겨진 영웅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6개월 후 소피아와 함께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현충사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한국 정부에서 공식 초청을 받았고 많은 기자들이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현충사에 도착했을 때
이순신 장군의 동상 앞에 서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한국만의 영웅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계가, 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이 기억해야 할 영웅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 앞에서 속삭인 제 말이 공중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역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저에게 이순신 장군은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어요. 역사는 어느 한 지역, 한 민족의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자산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영웅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 이순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그리고 운명처럼 만난 그 이름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마가렛이 이순신 장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진정한 방향성에 대해 깨닫게 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